예, 이제 총학생회 후보자들의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학생회 기호 1번 김동욱, 박혜경 후보자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다음으로 총학생회 기호 2번 박병현, 김수성 후보자님께서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론을 시작하기 앞서 오늘 토론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학생회 토론회는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각 후보자님들의 공약, 의견을 먼저 말씀하신 뒤에 상호간의 자유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후보자님들께서는 토론에 문제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주제는 위드 코로나와 학생자치단체의 발전 방향입니다. 저희가 이 주제를 설정한 이유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학생 자치 문화를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 총학생회 후보자의 입장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 주제에 관해서 기호 1번 후보자님께서 먼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드 코로나로 들어서면서 학생회의 일은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전 시대보다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시대라서 하지 못했던 행사들을 진행해야 할 것이며 코로나 이전 시대에 하지 않았던 코로나 대비 및 확진자 알림 시스템도 확실히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건 저희의 공약이 확진자 알림 시스템 및 학생의 공개 면접입니다. 학생회에 꼭 필요한 인재를 선출하기 위하여 학생의 공개 면접을 실시하고 임명권을 학우분들께 부여하겠습니다. 예, 기호 1번 후보자님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학생자치단체의 발전 방향을 코로나 시대 이후보다 더 많은 행사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교내 확진자 프로그램, 확진자 알림 시스템 구축, 그리고 총학생회 구성원 선발 면접 공개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총학생회 기호 2번 후보자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저희는 위드 코로나 학생자치단체 발전 방향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인해 학교에서 대면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으니 학생자치단체는 많은 사업들을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전환시키고 비대면의 어려움을 발판 삼아 더욱 성장되고 새로운 대면 교내 상황을 만들어 나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후보자님 이 관해서 후보자님의 공약사항도 같이 발표를 해주시면 좀 학우분들께서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보충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경찰행정학과와 이제 경찰행정학과에서 진행하던 방범대 순천향 학우들의 대면으로 활동으로 인한 이제 방범대 활동을 다시 재개할 예정이며, 그리고 대면 축제 새롭게 기획해서 기존의 축제와는 다른 새로운 축제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호 2번 후보자님께서는 이제 코로나 시대,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경찰행정학과와 협업해서 방범대 활동을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대면 축제에 관해서도 한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관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공약 사항들 외에도 계속 주제를 확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관해서 후보자님들 간의 자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기호 1번 후보자님들부터 말씀해 주셔서 바로 기호 2번 후보자님이 말씀하시는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순차를 늘린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협업을 하고 이제 순차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얘기가 된 얘기인가요? 아니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약 준비 기간 중에 이제 신청파출소에 이제 문의를 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주면 학우들이 그렇게 나서서 봉사활동 같이 해주면은 더 우리 입장에서는 더 좋고 더 많이 이제 활동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달받았습니다. 학우분들이 봉사활동을 해주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학우가 직접 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찰분들이 순찰해 주시는 건가요? 일단 신청파출소 그쪽에서 이제 경찰관분들께서 이제 나와주시기로 하셨고, 추가적으로 이제 신청 방범대도 있습니다. 신청 자유방범대에서도 지원을 나와주기로 하셨으며, 추가적으로 저희 학우들의 발열봉사처럼 이제 함께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네, 총학생회 국장 차장 공개 면접 진행하신다 하셨는데 이 부분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는 만약에 저희가 당선돼서 이 공약을 시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면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공개 면접을 원하지 않는 학우가 있다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지원자 중에 말씀입니다. 총학생회 면접은 저희가 공약으로 먼저 내걸 만큼 미리 공지를 해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공개 면접을 원하지 않는 학우가 있다면 저희는 면접을 받지 않겠습니다. 공개 면접을 진행함에 있어 능력 있는 학우가 지원은 하였지만 공개를 요청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상황을 봤을 때 공약 이행이 우선이냐, 능력이 있고 열정 넘치는 학우가 우선이냐 기준을 정할 때 약간 애매모호하지 않나 싶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면접하기 전에 지금 공약으로 내걸 만큼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시피 공약으로 내걸 만큼 미리 말씀을 드렸던 문제이고 공개 면접을 진행함에 있어 원하지 않는다면 학우들에게 공정성을 내비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끝까지 말씀드리지만 면접을 받지 않겠습니다. 결국 그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해서 학우들의 투표로 인해서 이제 총학생 국장차장이 선발된다고 하셨는데 결국 이제 뭐 능력 있고 이제 실력 좋은 그런 학우들보다는 이제 실력이나 인성이 아닌 이제 학연, 지연, 혈연을 등을 통한 인기 투표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셨나요? 일단 저희는 투표로 진행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투표로 진행을 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시죠? 총학생회 면접 전에 면접관 3명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면접관 3명을 선출하여 저희 정부와 함께 총학생회 임원을 뽑을 예정입니다. 그럼 해당 면접관들은 총학생회 국장 차장으로 이미 선발된 인원들인가요? 아닙니다. 그들도 원하면 총학생회에 지원을 할 수 있지만 학교 발전을 위하여 학교에 애정이 있는 사람들이 총학생회를 뽑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저희에게 지원을 해준다면 그 사람들을 면접관으로 뽑을 예정입니다.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제 대의원 지원한 사람은 이제 전체 학우 중에 대의원 중에 2명입니다. 근데 총학생회 이제 면접관으로 지원하게 될 인원이 그거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십니까? 일반 학우들의 지원까지 같이 받는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공개 면접에서 탈락한 학우들은 지원하였지만 탈락하였다는 꼬리표가 붙을 것인데 이에 대한 예방책은 마련하셨습니까? 탈락 꼬리표라고 하셨는데 총학생회 국차장은 누구보다 공정하게 선발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실력을 보여주는 자리에서 꼬리표는 맞지 않는 발언이신 것 같습니다. 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 결정 내린 판결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 부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뭐 특정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실명 공개나 이제 얼굴 공개로 인해 인권 침해 발생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 인권 침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뭐 총학생회 뭐 물론 꼬리표라는 말이 맞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 인권 침해 요소가 아주 가득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첫 번째 주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학생자치단체 발전 방향을 토론하던 와중에 기울본 후보자님의 공약 중 하나인 국차장 선발을 공개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 지금 계속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중간 정리를 하고 계속 진행시켜도 될까요? 네. 예. 지금 기울본 후보자님께서는 국차장 선발을 공개함으로써 학생의 구성에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 후보자님, 부 후보자님과 그리고 지원받은 면접관 3인으로 구성하는 면접관들을 통해서 선발하겠다는 건데 이에 반해서 기호 2번 후보자님들께서는 이 공개 과정에서 그 지원자의 인적사항이라든가 얼굴이라든가 이런 공개로 인한 뭐랄까요 인권 침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토론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호 2번 후보자님 같은 경우는 축제도 같이 얘기를 해주셨고 그 부분을 좀 그리고
기호1번 후보자님께서는 확진자 알림 시스템을 말씀하셨죠. 그 두 주제로 이제 전환을 할까 합니다. 네. 예, 좀 대략 한 5분 정도 이 주제로 얘기하시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개 면접에 있어서 인권 침해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총학생회라는 자리에 있어서 장학금을 받는 만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꼭 공개 면접이 아니더라도 이제 되고 나면은 조직도에 이제 개인적으로 학과와 얼굴에 올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공약 중에 이제 행사 관련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제 하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축제 새롭게 재구성해서 더욱 재밌는 학우들에게 더욱 재밌는 학교를 만들어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요. 이제 내년 축제는 위드 코로나 1년과 시기가 가까운 만큼 지금보다 더 상황이 호전되고 많은 학우들이 코로나 이전의 대학생활로 들어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학생활에 꽂힌 축제를 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냥 그저 대면으로 진행하겠다가 끝인가요? 일단 기존에 발생하던 쓰레기 문제 저희가 앞장서서 나서서 이제 납치 문제나 그런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고요. 미디어랩스나 의료과학대 같은 경우 화장실과 인근 쓰레기통이 굉장히 넘쳐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축제회장 인근에 접근성이 좋은 쓰레기 보관 장소가 없어서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제 축제 기간 동안 축제회장 인근에 임시 쓰레기 보관 장소를 설치할 예정이고 이에 따른 악취가 생기지 않도록 직접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밤마다 총학생회가 당선이 된다면 차량을 이용해서 순찰을 통해 쓰레기를 교내 쓰레기 처리장으로 이동시킬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축제 전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연예인을 조사하는 설문을 진행할 예정이며 그에 대한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모두가 즐거운 축제를 만들려고 합니다. 추가로 이제 그동안 많이 거론되었던 푸드트럭, 음식의 양, 가격, 질 문제를 신청상권 사장님과들과도 공정 경쟁을 하여 일부 구역에는 푸드트럭 입장 시, 일부 구역에는 신청상권 사장님들께서 운영하여 학우들의 먹거리 품질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금까지 말씀하셨던 것들이 기존의 학생회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2018년 제가 축제 당시 스텝으로 이제 운영을 참가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뭐 쓰레기 문제 같은 경우는 의료과학대나 이제 미디어랩스 매우 쓰레기가 가득 찼었고 그리고 입장 음식은 푸드트럭으로만 가득 찼었습니다. 그리고 연예인도 학우들이 원하는 연예인보다는 일단 기업 그 업체에서 축제 대행 업체에서 이제 짜여진 타임테이블에 의한 연예인이 많이 왔었고 그리고 신청상권 사장님들께서 참여할 기회나 뭐 그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축제에 있어서 연예인을 섭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예산 문제가 가장 클 텐데 학교에서 배정받은 예산안보다 이제 더 필요를 하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준 예산안보다 이제 학생들이 원하는 연예인이 이제 비용적인 부분으로 크다면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축제 대행 업체에서는 연예인 이제 가격대 예산에 맞춰서 타임테이블을 짜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호하는 연예인들을 이제 축제 업체 측에 전달을 하여 그것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이제 첫 주제가 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호1번 후보자님의 확진자 알림 시스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그러면은 한마디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해주시고 바로 박병현 후보자님께서 바로 확진자 알림 시스템 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일단 우리 더 나은의 공약을 보면은 축제와 같은 공약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없는 것들은 이제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상년의 날 행사 그런 것들을 이제 축제들하고 더해서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고 이제 추가적으로 내년에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아시안 게임 같이 국제적인 행사가 많기 때문에 이제 단체 관람을 통해 더 많은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코로나 확진자 알림 시스템 관련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19 확진자 알림 시스템 구축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신가요? 모든 학생들이 알림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감염병관리위원회와 협약하여 확진자의 학교 내 동선 및 후문 내에 위치한 음식점, 카페 등의 동선을 학생들에게 문자로 알리겠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염병관리위원회와 말씀을 나누셨나요?
일단 기존에 있어서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저도 수업을 갔다가 이제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어서 자가격리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렇게 밀접 접촉자가 아닌 이상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이제 학교 중학생의 페이지나 뭐 카톡 공지방에서만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학생들이 요구해야 되고 직접적으로 알림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디 확진자 알림 시스템은 지자체가 구축해 왔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고 알림 문자 등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교육기관의 의무를 다하면서 최대한 공지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학교에서는 발생하였을 때 이제 학사 공지나 조교들을 통해 이제 공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동일되게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현재는 같은 강의실을 사용한 학생들에게만 연락이 가고 있기 때문에 2차 전파는 전혀 예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SNS를 하지 않는 학생들은 정보를 얻기가 어렵고 학과 공지 역시 사람이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지를 받는 시기에 따라 편차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알림은 더욱 신속해야 하므로 현재 방법은 감염 예방 측면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교내 홈페이지에 코로나19 공지 들어가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공지에 따르면 이 부분에서는 이제 발생한 날짜마다 조사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도 확인하셨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홈페이지 코로나 공지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문자가 가서 확인을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1,600명이나 되는 학우들에게 이제 문자를 보내신다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나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뭐 기존의 방법보다 오래 걸릴 것이다, 뭐 빨리 걸릴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안 서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모든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문자가 가장 최우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SNS를 하지 않는 학생들은 정보를 얻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주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드 코로나와 학생자치단체의 발전 방향 주제에 관해서 두 후보자님께서 각각 국차장 선발 과정 공개, 그리고 교내 코로나19 확진자 알림 시스템, 박병영 후보자님 같은 경우는 안전 분야, 그러니까 자율방범대로 운영하시겠다는 거죠? 그거랑 축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주제와 관련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고 두 번째 주제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학생 복지의 방향입니다. 저희가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올해와는 다르게 내년도는 위드 코로나가 진행됨에 따라서 비대면으로 하던 행사를 대면으로 전환해야 할 상황도 오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사업도 구상해야 하는 현 학생회와 차기 학생회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이유로 토론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 주제에 관해서 기호 1번 후보자님부터 고향 및 정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드 코로나가 진행됨에 따라 학생의 복지에 더 힘을 써야 하는 것이 학생회가 할 일입니다. 그를 위해 내건 저희 공약이 기숙사 통금 완화 및 천안행 셔틀버스 신설입니다.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면 인원 제한도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그에 따라 시간 제한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기숙사 통금 시간은 완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험이 끝난 이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혹은 각종 학원 등록을 위해 천안으로 가는 학생들의 수도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건 저희의 공약은 천안행 셔틀버스입니다. 천안행 셔틀버스를 통해 우리 학교 학생들만은 빠른 시간 내에 원하는 천안 내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기호 2번 후보자님께서 이 주제와 관련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제한받아온 교내 행사, 축제, 봉사활동 등 사업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면서 학교의 대면 수업을 위해 나와 있는 일부 학생뿐 아니라 위드 코로나로 더 많은 학생들이 교내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에 저희가 내건 공약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봉사활동, 일단 저희는 학우들에게 다양한 봉사활동을 기획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뜻깊고 재미있는 봉사활동을 진행하여 학우들에게 학교 재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1년을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학교에 사람이 많아진 만큼 저희는 학내 순환 셔틀버스를 증차시키겠습니다. 학우들이 건물을 쉽고 빠르게 옮겨 다닐 수 있도록 셔틀버스 증차시키겠습니다. 셔틀버스를 타고 편하게 건물을 이동하였지만 배차 간격이 길어 오래 기다리게 되는 일, 이제는 셔틀버스의 증차로 배차 간격 시간을 줄여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학우분들이 길을 다니면서 불편함 없게 하기 위해 학우분들의 안전권이 침해받는 교내 지역을 조사하여 신설, 보충,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내외 다양한 선례들을 참고하여 학우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책임지겠습니다. 올해 학생 자치단체에서 시행되었던 도보 밝히기 사업을 전교 대상으로 확대하여 발전된 학생 안전 지킴 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학생 복지에 더욱 신경 써 우리 학교 학생증으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선 아산 지역 다양한 업체들과 제휴를 맺어 순천향대 학생증만으로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학우들의 지출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도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 번째 주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학생 복지의 방향이란 주제로 기후 1번 후보자님께서는 먼저 천안행 셔틀버스 노선을 신설 맞으시죠? 예. 그리고 천안행 셔틀버스 노선 신설을 공약으로 말씀하셨고, 그 다음으로 기숙사 통금 시간을 완화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반해 기후 2번 후보자님께서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봉사활동 등과 같은 행사를 기획하고, 그리고 학내 순환 버스를 증차하겠다는 공약과, 그리고 교내 시설 보수 및 보충을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학생증 혜택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공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후보자님의 자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중에 학내 순환 셔틀버스를 증차라고 하셨는데 기존 시간은 길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존의 학내 순환 셔틀버스는 기존 10분의 1회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셔틀버스를 때때로 만차이거나 정치 출발로 인해 조금 늦은 학우들이 다시 10분을 기다리다 지각하는 경우가 더러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 주기를 5분의 1회로 함으로써 뛰다 다치는 학우들이나 여의치 못하게 지각하는 학우들이 없도록 할 수 있게 내세운 공약입니다. 5분의 1회라고 하셨는데 이제 학내 순환 셔틀버스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돈을 내지 않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학교 측에서 돈을 지불을 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어떠한 예산 문제가 있을지 알아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신창역 이제 셔틀버스 운행과 학내 순환 총 예산을 합쳐 약 1년에 6억 정도가 소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침 시간 같은 경우 이제 기존 운영되던 방법처럼 운영해도 될 부분이 아침 시간은 이제 한 시간대에 이제 총 8대가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학우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제 점심 시간 그리고 학교 시간 등에 이제 좀 배차 간격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방금 전에는 5분에 한 대로 하신다 하셨는데 이번에는 또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 하시겠다, 이게 맞는 건가요? 네, 학우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 5분에 한 대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셔틀버스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바로 안 된 업체와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제 얘기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삼부 여행사 측에서 지금 1년에 6억 정도의 예산으로도 이제 지금 셔틀버스 운행이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작년 같은 경우 이제 하이브리드 강의실 구축이 이루어졌었고, 해당 돈을 조금이라도 이제 그 해당 돈으로 지출되었던 금액을 이제 저희 이번 셔틀버스 증차에 끌어다 쓴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리고 교내 이동 능력 증진에 이제 투자할 예정이고, 공약 준비 시 이제 학우들의 이동 계획과 관련된 교내 부서를 방문했었고, 이에 대한 답변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지금 버스 회사 같은 경우는 계약 기간이 올해까지 있는데 혹시라도 내년에 버스 회사 바뀐다면 이는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버스 회사가 바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협상하는 과정에서 총학생회 그리고 이제 학우들 중에 이제 선정해서 이제
적정 금액 그리고 이런 거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참관할 예정이며 그리고 학교와 이제 버스 회사와 긴밀하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버스 관련해서 이제 협력을 하려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학생복지 담당 학생지원팀에서 학생복지 담당 선생님과 이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버스 회사 계약을 할 때 우리 학교 복지위원회에서 한다고 알고 있는데 학생팀에서 한다고 생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학생복지위원회 이제 학생복지 담당 선생님과 그리고 복지위원회에 참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천안행 셔틀 노선 확대하겠다 하셨는데 셔틀버스와 통학버스 차이점 알고 계신가요? 학내순환 셔틀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지원금이 나와서 운영이 되고 있고 통학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학우분들이 어느 정도의 요금을 내고 탑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셔틀버스 노선 운행으로 1년에 약 6억 금액이 지출되어 있다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계산했을 때 이제 무상운행인 셔틀버스로 천안을 운행을 한다면 그 저희의 이제 셔틀버스 증차보다 더욱 많은 금액인 10억 이상의 비용 지출이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안행 셔틀버스 같은 경우는 학우분들한테 요금을 받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요금을 받는 경우 이제 호소대의 경우 800원의 가격을 지불하고 천안 왕복을 진행하는데 이는 지자체 허가를 받아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자체 허가를 받음이라 하면은 유상운송 허가증이 발급되어서입니다. 이 허가증의 경우 발급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아는데 임기 기한 내에 실천하실 수 있으십니까? 혹시라도 제 임기 내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임기 내에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 하는 거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 내에 안 된다고 해서 제가 하지 않는 거는 제가 시작하지 않는다면은 추후로도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제 임기 내에 끝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겠습니다. 통학버스 운행 시 이제 버스 회사와 적정 가격 금액과 이제 학우들의 부담 없이 생각하는 적정 가격 금액이 맞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율하실 생각이십니까? 천안행 셔틀버스 같은 경우는 이미 신창마트에서 가는 시외버스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3,500원을 지불을 하고 50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천안행 셔틀버스는 이제 수요 조사를 통해 터미널뿐 아니라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지점도 경유할 수 있게 할 예정이며 가격대는 3,500원 언저리에서 맞출 예정입니다. 예, 지금 공교롭게도 이번 주제에서 두 후보자님들의 공약이 모두 버스와 관련된 공약이었습니다. 지금 항내순환 버스를 증차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천안행 셔틀버스를 신설할 것이냐 그거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다음 공약으로 이제 기호 1번 후보자님 대상으로는 기숙사 통금이 있겠고요. 기호 2번 후보자님께서는 봉사활동이나 시설 유지 보수 그리고 학생증 이 공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두 후보자님 제가 말씀드린 그 공약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요. 이번 후보자님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내 시설을 완화하고 보수하신다고 하셨는데 교내에 시설 완화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어느 곳이 있고 어떻게 보수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가 오는 길에도 이제 학교 주변을 이제 걸어서 둘러보면서 온 결과가 있습니다. 일단 최근 이제 비가 많이 왔는데 비만 오면 고이는 야외공연장 앞쪽 이제 물고임으로 인해 이제 차가 2대가 동시에 지나가게 된다면 학우들에게 물이 튀게 마련입니다. 그 부분을 보수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도로나 이제 뭐 시설 이제 도로 파손 유무를 확인해서 이제 수리 보충 신설 등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도로 같은 경우도 이제 파손 도로도 굉장히 많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해서 이제 시설팀을 통해서 건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부분의 학교를 보수하고 하게 되실 텐데 금액적인 부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미 학교에는 교내 시설 보수 확충 등을 위해 일부 예산이 매년 편성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적극 이용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학교에 이미 있는 것을 공약으로 내신 겁니까? 학교에 이미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학교 이제 부서 상황상 이제 잘 진행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우들이 제일 안전하게 학교 다니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서 학교에 제대로 건의하고자 해서 낸 공약입니다. 이제 교내외 다양한 선례들도 참고한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선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중앙대의 경우 이제 이번에 저희 공약 중에 하나인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 경험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학우들의 이제 만족도가 더욱 올라갔고 그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신설, 유지, 보수, 확충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천향대학교 관련해서 신청 관련된 선례는 없나요? 신청 관련된 선례 같은 경우는 이제 교내 이제 뭐 안음에서 이제 진행하고자 했던 뭐 철봉 지금 졌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학우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철봉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학우들이 이제 좀 더 시설물 이용에 있어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권 보장이랑 철봉이랑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안전권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내세운 것은 학교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이제 학우들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교내외 안전권 보장 관련된 선례는 아직까지는 조사가 안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제 아직 보수해야 될 곳만 이제 조사를 했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지속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선례보다는 이제 외부의 선례들을 좀 많이 이제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좀 전에는 학교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학생회에서 나서서 할 거라고 하셨는데 방금은 또 학교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학교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던 것들이 이제 시선이 닿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대해서 학우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이제 나서서 신고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 불편을 겪고 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앞서 이제 예시 하나 들어드리자면 학교 기숙사 이제 벽지가 이제 벗겨진 거에 대해서 학교에서 보수를 진행했던 상황이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교와 지속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우들이 불편함을 못 느끼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마침 유지보수 얘기하다가 기숙사 얘기 잠깐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호일본 후보자님께서 이번 주제에서 기숙사 통금 시간 관련한 공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시죠. 기숙사 통근 시간 완화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완화하실 생각입니까? 기존 시간에서 신창역에 도착하는 막차 시간에 맞춰서 완화할 예정입니다. 기숙사 통근 시간 관련된 부서는 SRC 생활지원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SRC 생활지원팀과 협의를 나눈 사항입니까? 기숙사 통금 시간에 있어서는 앞선 있었던 학생에서도 많은 요구를 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요구를 한다면 충분히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공약에 대한 검증 없이 이제 뭐 학우들의 요구만으로 이제 확인을 그냥 하셨다고 하셨는데, 근데 지금 정확 공약을 준비함에 있어 아무 준비 절차가 없었다는 것으로 이제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기숙사 통금 시간 완화에 앞서서 어떠한 시간대로 완화를 할지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봤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기준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창역에 도착하는 막차 시간에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일에는 11시 52분에 신창역에 막차가 도착을 하고 주말에는 12시 17분에 도착을 하기 때문에 평일에는 1시, 주말에는 12시 30분이라는 기준을 정하게 되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추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막차 시간에 맞춰서 통금 시간을 완화하시겠다 하셨는데 통금 시간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안전 문제를 위해서라면 어떤 이유든지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금 시간에 있는 이유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학생들이 막차 시간을 타고 온 이후에 숙박시설도 없는 신창 근처에서 떠돌고 있습니다. 그 안전 문제를 위협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가 내건 공약입니다. 네, 저희도 같은 부분에 동감해서 이제 이번에 공약을 설정하게 되었는데요. 통금 시간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SRC 생활지원팀에서 이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중앙도서관 폐관 시간에 맞춰서 학생들이 기숙사까지 올라오는 시간을 고려해서 정하는 것으로 우선으로 하고 통금 시간을 그렇게 정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단축된 이유는 주변 음식점, 가게 등 문 닫는 시간까지 고려하여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통금 시간을 단축시키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좀 열띤 토론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드 코로나와 학생 복지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이번 토론에서는 기호 1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천안행 셔틀버스하고 기숙사 통금시간 완화를 얘기를 하셨고, 기호 2번 후보자님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얘기를 못했지만은 봉사활동 같은 활동 기획하고 학생증, 그리고 토론을 했던 학내순환 문제, 그리고 학교 시설 유지 보수에 관해서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총학생회와 학교와의 관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입니다.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총학생회가 물론 학생들을 대표하는 학생 자치기구이긴 합니다만, 총학생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는 학교와의 협력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후보자들의 정견을 듣기 위해서 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관해서 기호 1번 후보자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학생회란 학생들의 대표로서 학우분들의 목소리가 학교에 들릴 수 있도록 앞장서서 말하는 것이 총학생회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목소리를 내어 필수 교양 증가시키겠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발전을 위해 같은 곳을 바라보고 손을 잡고 나아가야 할 때는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학교와 협업하여 함께 손을 잡고 학교 포털 모바일화 실행하겠습니다. 절대 수직적이지 않은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저희 더 나은이 추구하는 학교와의 관계입니다. 예, 그 다음으로 기호 2번 후보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총학생회가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귀 기울여야 하는 곳은 학생들입니다. 학우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하며 학교와 논의할 것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논의를 통해 학우들이 학교에 느끼는 불편함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내는 것이 총학생회의 의무이자 존재의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학우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학교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협상 또한 결여될 시 학우들과 함께 목소리를 높이는 건 역시 총학생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원활한 소통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우들의 입장임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저희의 공약으로서 학우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귀 기울여 듣기 위해 평가받는 총학생회가 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분기별 온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소통과 평가의 장을 만들어 학우들이 바라는 대로 나아가겠습니다. 교내, 방송국, 학부사와 협조 요청을 하여 분기별 공약 이행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마지막 주제에 관련해서 기호 1번 후보자님께서는 필수 교양 확대, 그리고 포털 시스템의 모바일화를 말씀하셨고, 기호 2번 후보자님께서는 분기별 총학생회 평가제를 한번 추진해 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이 방금 말씀하신 공약 외에도 계속 다른 주제를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두 후보자님들 간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 포털 모바일화 추진하겠다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십니까? 학우분들의 의견을 모아 학교 전산팀에게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럼 전산팀에는 협조 요청이 된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산팀이 해당 공약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아직 당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전산팀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고, 혹시라도 학교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외주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약을 이제 수립함에 있어 저희도 이와 같은 주제로 이제 학교 전산팀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 정산팀에서는 이미 필수 과목, 학적 기본 정보, 다민족 졸업 인증 전수 이수 현황 등 이제 자료를 이제 순차형 톡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는데, 근데 전산팀과 협조 요청이 안 됐다면 전산팀에서도 이를 모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측에서 힘들다고 말씀드리며 외주 업체를 맡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외주 업체 이용 시 이제 사용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측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버 구축 비용이나 어플리케이션 개발 비용 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등록금을 내는 학생으로서 학교의 복지는 당연히 받아야 할 사안인데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복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어느 부분을 포탈에서 모바일화 하겠다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포털 내 종합 시스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거 전부 다 말씀이십니까? 처음부터 전부 다 하기는 어렵겠지만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먼저로 천천히 늘려갈 생각입니다. 네, 포털에는 굉장히 많은 개인 정보가 들어있고, 그냥 포털에서 이제 마음만 먹으면 이제 복수 전공도 신청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게 모바일화로 구축된다면, 만약에 핸드폰 분실 시 개인정보 유출이나 심각한 문제가 우려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인근 학교만 봐도 이미 많은 학교에서 모바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도 안 될 이유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학교 어디 조사하셨죠? 그리고 인근 학교에서 조사된 기능은 어떤 기능이 있죠? 예를 들어 복수 전공이나 아니면 전공 심화 이런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근 학교 학생이 아니고 순천향대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포털에 직접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로 직접 접속하기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선문대, 호서대, 남서울대, 나세렛대를 조사를 했는데 사실 이 학교들은 외부로만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만 봐서라도, 제 친구는 인근 전문대에 다니고 있는데 그 친구는 포털을 모바일로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방금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인근 전문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도 모바일화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한 번 더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미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수강 신청까지도 이제 모바일로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저희 학교와 같은 기능이라면 이제 추가적으로 구축이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그러니까 저희 학교 선례 그리고 다른 학교 선례 조사하셨다 하셨는데, 그러니까 인근 전문대 그 앱에서 활용하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드렸습니다. 앱에서는 개인정보, 예를 들면 주소, 휴대폰 번호가 바뀌면 그거 바꾸는 거 종합 시스템에서 합니다.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신분증 대용으로밖에 사용이 되지 않지 않을까라고 우려되는데, 더 많은 기능은 없는 것인가요? 제가 직접 그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기능을 설명드릴 수 없지만 많은 기능을 휴대폰으로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 많은 기능에 대해서 우리 학교도 구체적으로 수강 신청이나 아니면 이제 다양한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미흡한 것인지 아닌지 이제 우려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내 방송국, 학부사의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총학생회가 하는 것이 아닌 방송국과 학부사가 공약 이행도를 높여주는 건데 이게 왜 총학생회 공약입니까? 네, 일단 저희 소통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그 부분 이외에도 소통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통함에 있어 이제 방송국과 학부사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이제 하부들이 더 많은 매체에 노출되어 이제 저희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소통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근데 왜 그게 총학생회 공약입니까? 총학생회가 이제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 생각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지 않는다면 학우들과 소통하지 않는다면 좀 미흡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공약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총학생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내 방송국 학부사에서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교내 방송국 학부사와 이제 협조 요청을 하여 이번 선거 이제 이런 영상처럼 이제 방송을 통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그리고 이제 주관은 총학생회가 진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기존 교내 방송국과 학부사의 영역에 침범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약 준비 단계에서 방송국장님과 편집국장님, 학부사 편집국장님에게 사전 동의를 얻어 이제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해서 진행함에 있어 이제 문제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기존 SNS 사업에서도 소통이 좀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통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공약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전 협의하셨다고 하셨는데 내년에는 편집국장님도 변하실 텐데 내년에도 유지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도 편집국장님과 내년도 이제 방송국장님께 이제 전달해 달라고 방송국장님과 편집국장님 통해서 연락을 드린 바 있고 긍정적인 대답 들었습니다. 이제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제 총학생회 학교 간의 관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약간 연계되는 공약이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자녀 학생회비 반환하겠다 하셨는데 어떻게 반환하실 예정이십니까? 먼저 연초에 각 단체가 임기에 필요한 내용과 금액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학교 측에서 학우분들이 납부해 주신 등록금과 자율적 경비를 합산한 자금에서 분산하여 지급합니다. 물론 필요한 만큼의 금액만 요청하겠지만 학우들의 소중한 등록금이기 때문에 최대한 절약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매년 그랬던 것처럼 장려 학생회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남은 금액을 학생 수로 나누어서 개인 송금 등 적합한 방법 등을 통해서 반환할 예정입니다. 개인 반환하신다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학우들에게 이제 반환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실 것으로 예상하셨습니까? 올해 1학기 같은 경우에는 총학생회비, 장려 학생회비가 1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들을 학우분들에게 돌려드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나눈다면은 액수가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 학교의 가치 향상을 위해 학교 명으로 기부를 하는 방향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저희를 위해 쓰지 않을 것이며 학우분들의 의견을 따를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부분은 기부하시겠다 하셨는데 이는 학우들의 투자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학우들에게 이제 더 많은 상품이나 혜택을 증가하게 함이 아니라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바탕으로 기부를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금액적으로 있어서 학우분들에게 나눠드리기 위해 이제 나눴을 때 학우분들이 받는 금액이 현저히 적다고 생각을 하면은 합산해서 기부를 한다든지 이제 우리 학교 가치 향상을 위해서 학교 시설물 보수와 같은 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정으로 학우들을 위한다면 차라리 자율적 경비를 낮추어 받거나 아니면 학우들을 위해 좋은 사업을 하나 더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시설물 보수와 같은 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학교 시설물 보수와 같은 경우 이미 시설팀에서 이제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회비 그러니까 즉 자율적 경비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학교 교비로 인해 집행되는 것인데 학생들의 이제 학생회비를 이제 자율적 경비를 그런 부분에 투자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일정 수준 이하일 때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일정 수준 이하는 어느 정도 금액이십니까? 배정받은 학생에 비해서 20% 이하가 나왔을 때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1년에 학생회비 얼마 거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번 총학생회에서 1학기 기준으로 약 6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총학생회 기준이고 이제
그 다른 단체 다 포함해서 자율적 경비 어느 정도 거쳤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공약은 이제 총학생회비, 자녀학생회비 얘기입니다. 그럼 총학생회비, 자녀학생회비에 대해서 예상을 하셨는데 일단 중앙위에서 이제 남은 돈의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회수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총학생회 예산으로만 이제 총학생회가 이제 자율적 경비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진행하신다는 것입니까? 네, 총학생회에서 받은 예산안으로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실효성이 이제 학생들 그러니까 자치단체들 전부 이제 모인 금액을 이제 반환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총학생회 말고도 다른 단과대 회장님들과 이제 합의를 진행을 해야 되는 과정이라서 현재 내년 학생회장님들이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얘기가 할 수 어려웠고 저희는 총학생회, 자녀학생회비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은 돈이 모여 이제 100원이 모여 만 원이 되고 만 원이 모여 100만 원이 되는 것이 돈입니다. 저희가 당선되고 이제 공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희는 이 돈을 이제 회의비나 회식비로 사용하지 않고 다시 학생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의지입니다. 지금 토론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이 마지막 주제에 대한 토론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제인 총학생회와 학교 간의 관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 토론을 나눴습니다. 기호 1번 후보자님께서는 졸업을 위한 필수 교양을 늘리겠다. 그리고 포털 모바일화를 좀 더 추진하겠다. 그리고 기호 2번 후보자님 같은 경우에는 총학생회 평가제를 진행하겠다. 그리고 이제 논외로 진행된 게 학생회비 반환 문제를 얘기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잠시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그 청중 질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뒤에 뵙겠습니다. 예, 쉬는 시간을 마치고 이제 후보자님들에 대한 방청에 계신 분들 그리고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시청해주고 계신 학우님들께서는 저희 실시간 채팅을 이용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현장 질의가 끝나면 제가 읽어드려서 후보자님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지금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예, 먼저 앞부분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네, 앞에 부분 먼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부사 편집국장 천사랑입니다. 기호 1번 분께 공약 1번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으로 천안행 셔틀 노선을 확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기호 2번님께서도 토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아산시와 그리고 대중교통회사 이렇게 협의가 필요한데 이런 복잡한 절차와 예산 문제로 저희가 학부사가 학교 측에 문의한 결과 실현 가능성이 매우 어렵다, 낮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후보자님의 1년 만의 노력으로 학교와 대중교통회사, 아산시와 협의가 될 것이라 봅니다. 일단 우리 학교 셔틀버스 회사는 2년을 계약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이제 추가적으로 양측에서 합의를 하고 나서 1년씩 연장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연도에는 이제 버스 재계약 시즌이 오게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우리 대학교 학생복지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참가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제 셔틀버스 회사에서 이제 제안서를 작성을 할 때 이제 8번 기타 사항을 보시면은 신규 노선 발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천안행 셔틀버스 노선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뭐 아산시와 협력을 맺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학교 내에 있는 셔틀버스 회사에서 안 된다고 하면은 아산에 있는 옹양교통 회장님과 이제 추후 미팅을 진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객 중 한 명입니다만
그 일본 후보님께 그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서 나왔는데요. 혹시 그 천안행 셔틀버스라는 게 그 과거에 제가 듣기로는 한 10년도 더 된 일이지만 그 신청력이 처음 생길 때 그 코레일 측에서 그 천안행 셔틀버스를 안 만드는 조건으로 신청력을 신설해줬다는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이번에 천안행 셔틀버스 시행하면서 혹시 신청력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우려한 코레일 측에서 만약에 반발을 해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갈등 같은 게 일어난다면 혹시 그걸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이제 코레일과 계약에 있어서는 이제 천안행 셔틀버스를 만들지 않겠다가 아니라 이제 신창역 옆에 붙어 있는 순차량대를 넣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고, 이제 학교 측에서는 1호선을 옹양 온천역까지 하면서 국토교통부에다가 청원을 넣어서 신창역까지 늘린 부분입니다. 기후1번 후보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약 6번이 학성사 도어락 설치하겠습니다인데 이제 학성사 1, 2, 3관 전후시를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몇 년 동안 기숙사가 적자가 나고 있는데 기숙사 보수 비용에 이 후보자님께서 내세우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등록금이 활용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등록금은 현재 우리 학교의 기숙사 수용률은 36%대인데 등록금을 납부하는 인원 중에서 36%를 위하여 기숙사 학성사에 도어락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연과학대나 의료과학관 또는 체육관 시설 보수를 하는 것이 더 많은 학생들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것도 단과대 학생들만 사용하는 시설이며 도어락의 가격대는 3만 원에서 20만 원대로 분류되나 향설 1, 2관에 설치된 도어락을 저희가 조사해봤을 때 3만 원대로 보았습니다. 현재 도어락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학성 1관, 2관, 3관입니다. 학성 1관에 109실, 2관에 153호실, 3관에 152호실이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으로 모두 도어락을 구매하여 설치한다면 총 1,2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2010년도 교내 승강장을 설치할 때는 2,400만 원 정도가 들었고 2011년 정류장이 1,4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고려한다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말씀해주신 내용을 봤을 때 버스 정류장 설치는 모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성사는 일부 학생들만 이용을 할 수 있으며 단과대나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타 단과대 학생들이 급한 경우에는 이용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교양 강의를 들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6%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36%나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1번 분야의 질문이 있습니다. 분명 아까 기숙 통근 시간을 내릴 때 지하철 막차 시간에 맞춰 내린다 하셨는데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현재 지하철 시간은 평일, 공휴일, 일요일 세 가지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시간이 가끔씩은 막차 시간이 변동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행 사항에 대해서 기숙사 시간을 바꾸고 조금씩 바꿀 생각이십니까? 저희가 막차 시간을 알아보았을 때 평일은 12시 17분으로 동일했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11시 52분으로 동일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연착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넉넉하게 평일에는 기숙사 통금 시간을 1시, 주말에는 12시 30분으로 할 예정입니다. 혹시 그 시간들을 언제 보시는 것들입니까? 언제 확인해 보셨습니까? 오늘 공청회 오기 전에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 시간들은 지금 정리 시간들이고 거의 2주에서 4주 이 간격으로 조금씩 변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공약을 내세운 이후에 막차 시간을 알아보았을 때도 동일한 시간이었고 만약에 막차 시간이 코레일 상황에 의해서 변화된다면 그에 맞춰서 대응하겠습니다. 네, 기호 1번 분께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약 3번에서 목차장을 임명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임명할 때 학교를 아끼는 열정 있는 임명권자를 선출하고 그분들이 임명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공정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이야말로 오히려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학연, 지연, 혈연 등으로 더 공정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저희가 면접관을 뽑을 때 학연, 지연, 혈연으로 뽑지 않습니다. 저희는 네이버 폼을 통해 뽑을 예정이며 학생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우선으로 선출하여 학생회에 꼭 필요한 인재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공정성이 담보된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기존 학생의 면접은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공약처럼 공개 면접을 진행을 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면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라이브로 이제 진행을 하여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며 이제 또 부를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려놓겠습니다. 영상을 올리는 것과 임명권자들이 임명하는 것에는 크게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임명권자에 대해서 더 정확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기존에 있어서 학생의 면접은 회장과 부회장의 권한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학생의 임원들을 뽑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개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학생의 면접보다는 보다 공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면접관에 있어서는 일단 지원자를 뽑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면접관을 또 따로 뽑을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 의견만이 아닌 이제 학우분들의 의견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1번님께 방금 한 공개 면접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기호 1번님께서는 공약 공모전을 에브리타임에서 진행하셨을 때 공모전에서 1, 2위를 한 학우를 국차장으로 임명한다고 공시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를 말씀하신 것 자체가 후보자님들께서는 투명한 인사와 공정한 선발을 한다는 게 맞는지 의문이 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희는 공약 공모전을 통해서 원래 기획국장과 차장을 뽑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총학생회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입니다. 그만큼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약 공모전에서 1, 2위를 한 분들께 양해를 구하여 저희는 공개 면접을 실시하여 모든 학생의 임원을 공개 면접으로 선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총학생회 기호 2번 후보님에게 질문하고 싶은 내용 한 가지가 있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 항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그 설치 장소랄까 계단이만 꼭 경사가 가파라서 올라가기 힘든 곳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대학원 뒤에 나무 계단이나 혹은 그 수행관 옆에 108계단 있는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또 만약에 그 야외에 설치하게 된다면 그 에스컬레이터가 비 같은데 조짐이 취약해 있는데 위에 차양막 같은 걸 설치하실 계획인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에스컬레이터 이제 108계단이나 이제 걷고 싶은 길 그쪽으로 이제 알아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설치함에 있어 비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상영대나 이제 동국대 이외에도 이제 인덕대, 중앙대, 안양대 등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학우들의 만족도도 높음과 동시에 고장도 잘 나지 않는다고 이제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중앙대 같은 경우는 이제 설치를 한다고 이제 페이스북 게시물로 올려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였는데요. 저희도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함으로써 이제 학우들이 이제 그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우회할 수 있는 길도 이제 또 설명을 해놓고 한다면 크게 문제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그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게 된다면 만약 가동 시간은 혹시 24시간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특정 시간대에만 가동하도록 하실 건가요? 지금 이제 지하철 같은 경우 이제 사람이 지나갈 때 센서가 이제 인지를 해서 이제 사람들이 지나갈 때만 작동되게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에스컬레이터 업체와 좀 더 효율적이고 이제 전기료가 이제 낭비되지 않는 선에서 이제 알아볼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학부사 기자 홍수빈이라고 합니다. 기호 2번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9번째 생활 분야 공약으로 기숙사 통금 시간 연장 및 지문인식 제도 관련 문제 개선을 내세우셨습니다. 잠을 자던 공부를 하던 방해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문인식 전후보다는
층별 또는 룸메이트 간 소음 문제가 실질적으로 방해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더불어 지문인식 정보보다는 학우분들의 기숙사 이용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이번 학기에 논란이 됐던 기숙사 청결 문제에 관련된 논의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SNS 상에서 올라온 햇반 위에 이제 뭐 닭가슴살 올려놓는 그런 거나 아니면 이제 소음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생활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잘 지킬 수 있도록 벌점 제도를 통해서 이제 마련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학우들이 원한다면 이제 언제든지 이제 서로 협의를 통해 이제 아니면 생활지원팀 건의를 통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질문에서 말씀드린 기숙사 청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순천향대 신문에도 게재된 기사 주제지만 이번에 논란이 된 향교 상관 기숙사 청소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서는 이제 총학생회에는 이제 생활복지국이 있습니다. 그 부서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당선이 된다면 매 학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총학생회에서 이제 순찰을 돌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학생회 기호 1번 분들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공개 면접을 통해 공정한 선발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전에 학생회는 모두 불공정한 선발을 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이전에 학생의 면접은 이제 비공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알 수 없지만, 이제 공개적으로 진행을 한다면은 보다 더 공정한 선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공개 면접을 통해 본인과 뜻이 맞지 않는 학생이 임원으로 뽑힌다면 1년간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1년간 많은 일들을 함께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에게 임명권이 필요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추구하는 총학생회장은 본인이 잘나서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학우들의 의견을 잘 추합하고 실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저와 이제 의견이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분이 이제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함께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총학생회 기호 1번 분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전 질문과 공개 면접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만약에 학생회를 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임원분들이 나가거나 아니면 둘 중에 사퇴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그럼 또 다시 공개 면접을 진행을 해야 될 거고 그 면접관들을 선별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총학생회 기호 1번 분께서 지금 공약 8가지가 있는데, 이런 일들을 진행하시기에 굉장하게 효율성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사실 말씀해 주셨다시피 다시 면접관을 뽑고 학생회를 뽑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방법은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기존 학생회 분들과 함께 학생회 임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공약 사항과 맞지 않는 사항 아닌가요? 왜냐면은 만약에 나간 임원 같은 경우는 거기서 자체적으로 만약에 당선이 되시면 기호 1번 측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하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러면 공약 사항과 맞지 않는 사항 아닌가요? 학생회 임원을 저희가 저희만의 의견으로 뽑은 것이 아닌 다른 학우분들을 뽑아서 면접관과 함께 뽑은 것이기 때문에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기호 1번 후보자님들께 질문하겠습니다. 공약 3번 공개 면접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모집부터 면접까지 모두 개방하여 공정한 선발을 진행한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만약 제가 공개적으로 학생의 면접을 보았는데 탈락하게 된다면, 심지어 그 면접 영상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면 저는 굉장한 수치심을 느낄 것 같습니다. 자유 토론에서 이번 후보자님들이 질문하셨던 그 인권 침해 부분에 대해 대답이 되게 미흡했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공개 면접 전에 저희는 동의를 구할 것이고, 만약에 면접자가 동의를 한다면 인권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의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면접을 받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것은 면접 결과가 나오기 전에 동의하는 사항이고요. 만약 그 면접을 보기 전엔 당연히 자신이 합격할 것이라고 믿고 면접을 보게 되겠죠. 그리고 합격을 하는 것을 원할 테고요.
하지만 탈락했을 때 내 영상이 돌아다니기 싫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학생들을 존중해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저희는 당선되기 전부터 공개 면접을 진행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당선이 된다면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 질문은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유튜브가 굉장히 많이 밀려 있습니다. 유튜브 질문을 좀 얘기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유튜브 질문입니다. 천안행 셔틀버스는 총학생이 자체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학교 쪽과 어느 정도 얘기가 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판단컨대 기호 1번 후보자님께 하시는 질문 같습니다. 이제 천안행 셔틀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팀에서 입찰 공고를 게시를 하면은 버스 회사 측에서 입찰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대학교 복지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끝에 버스 회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측에 요청하여 직접 해당 회의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다음 질문도 마찬가지로 천안행 셔틀버스 질문입니다. 이 셔틀버스 공약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교내 셔틀에도 6억이 드는데 버스를 몇백 명이 타는 것도 아니고 전교생이 천안 통합하는 것도 아닌데 특정 부분에 과도한 등록금 낭비 아닙니까? 그리고 신착륙 유지 조건에 일정 이상의 인원수 이용이 조건으로 걸린 걸로 아는데 무슨 생각이신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제 통학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지원금을 내면서 운행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운임 요금을 내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행 셔틀버스도 이제 학생들한테 운임 요금을 받아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천안행 셔틀버스를 넣었던 이유는 이제 공약 공모전에서 두 번째로 많은 표를 받았던 공약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원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또한 우리 학교는 위치상 천안과 가깝기 때문에 적지 않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1번 분께 질문드립니다. 슬로건을 말씀하실 때 그들만의 리그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던 기존 학생회의 대물림을 방지하고자 이런 말을 넣었습니다. 예, 다음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포탈 모바일화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성적 등의 부분은 기존 모바일 어플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중복 비용이 들어갈 부분 같은데 이런 부분은 대놓고 등록금 낭비가 아닌지 궁금합니다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희 학교 포털에서는 성적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선되어 이 공약을 시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토를 통하여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필요한 부분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기호 2번 부후보자님께서 의료대 출신 아니신지요? 혹시 올해 5월에 논란이 되었던 단과대 단체 회식에 참여하셨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참여하였던 것 인정합니다. 저의 짧은 생각과 잘못된 판단으로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아직까지 많이 반성 중이며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기호 1번 분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 토론회 때는 이 후보자 정부만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호 1번 측은 선거본부 위원 죄송합니다. 아마 후보자 교육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 교육 때 이 후보자만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호 1번 측은 선거본부장도 같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데리고 오라는 말이 없었는데 그분을 왜 데리고 왔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후보자 교육에서는 세칙과 같은 내용의 교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 선거 사무원들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선거본부장이 직접적으로 교육에 참석을 해서 이와 같은 내용을 확실하게 인지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동행하였습니다. 방금 전 기획국장 차장 자리를 공평한 면접을 통해 진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인 중 기획국장이 내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실인지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정자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뒷 문장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기획국장을 내정해준 적이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는 아까 전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저희는 기획국장을 내정을 하지 않았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 선거 사무원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제 자기가 차기 내년에 뭐 어디 지금 기획국장으로 제안을 받았는데 우리 쪽 선거본부로 넘어와라 라는 제안을 들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예, 다음 질문이 기후위원 부후보자님께서 논란이었던 순천진 회식에 참여하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정 후보자님께서 총동 사무국 출신이신데 소공현장 당백공초 술병 사건 그리고 박람회 공지 논란에 연관이 있는지 궁금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금 전에 그 회식 논란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빼고 그 아랫부분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먼저 천천히 설명을 드리자면 총동 사무국장 출신 맞습니다. 그리고 소공현장 담배꽁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대위원회에서 이제 8월 30일 그러니까 이제 현 학생의 임기에 대해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8월 31일 이전에 이제 사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 권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히 확인되지 못한 바이며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술병 사건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그 방구석 MT라는 행사에서 이제 소품용으로만 사용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치워지지 않았던 점은 이제 안타깝지만 이제 그래도 행사 열심히 하는 인원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번 이제 첫 번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임을 하여서 연관이 없고 그 기간에는 이제 오히려 저보다는 이제 1번 후보자님께서 이제 홍보국장 아니면 이제 기획국장으로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총학생회 기호 1번 부후보자님께서 이전에 모 술집 앞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우고 타인을 때려 경찰이 출동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학생 대표가 되어 학생들을 이끌어야 하실 분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까지 물어보셨습니다. 해당 내용 모두 사실입니다.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핑계하자면 학우분들이 들으셨을 때 충분히 이해하실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공청회에서 나눌 이야기는 아니기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기호 1번 후보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학생의 경험이 이미 있는 학생들을 우선으로 면접을 진행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아무리 면접관을 뽑는다 해도 그 역시 선출에 회장, 부회장이 관여하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의 경험이 있는 내정자는 따로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일단 학생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것은 면접관을 얘기한 겁니다. 이제 면접관을 아무래도 학생의 경험이 있는 이제 학교를 위한 마음이 있는 분으로 뽑을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이제 내정되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이게 천안 셔틀버스 얘기 같은데 천안이 가깝기 때문에 저도 셔틀버스가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천안은 지하철을 이용하여 손쉽고 편하게 이용이 가능한데 오히려 교통이 낙후돼서 다른 지역과 있는 것이 학생 복지에 더 큰 기여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약 공모전에서 두 번째로 많은 표를 받은 공약입니다. 또한 말씀해주셨다시피 천안에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역 주변에 산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는 학생들의 수요 조사를 통해 천안 어느 지역에 정류장을 설치할지 검토 후에 천안행 셔틀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호 1번 후보자님들께서는 이전에 사과문을 작성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과문을 읽다 보면 총대위원회와
채찍을 이해하는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후보자님의 입장에서 선거를 관할하는 총례위원회의 입장을 수용하는 자세가 보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1번 후보자님의 글은 사과문이 아닌 입장문으로 보이는데 후보자의 신분에서 적절한 대응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먼저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과문이 공격적인 성격을 띈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기재한 것과 같이 세칙과 관련해서 무리한 해석을 통해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사한 선례가 있다면 유사한 판결을 할 텐데라는 말씀을 듣고 첫 번째 심의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에 대한 선례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내용으로 선거운동이라고 지목을 당했고 입후보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세칙이 있지만 입후보 준비행위 또한 넓은 의미로 선거운동이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사과의 내용도 충분히 기재했다고 생각했으나 제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기호 1번 정 후보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모 씨가 정치 관련 인물이고 그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이며 왜 그렇게까지 언급이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모 씨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입니다. 제가 2021년도 상반기에 아산 청년정책자문단에 단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장의 방범, 가로등 추가 설치, 신장역 전철시가 확대,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정차와 누리호 관련해서 많은 일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많은 일들을 같이 하다 보니 이런 의혹들이 생겨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장에서 질문하시겠다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현장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약 관련해서 기호 2번 후보자분들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1번째 공약인 마일리지 장학제도 도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혹시 후보자님들께서는 저희 대학에 몇 명의 학우분들이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학우분들은 현재 2021년 4월 1일 기준 재학생 충원율 기준으로 해서 1,610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해당 제도를 모든 학과에 적용할 경우 총학생회 측에서 이 많은 인원의 마일리지를 관리한다는 것이 어려우리라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궁금하며 또한 학부사가 학교 측에 문의한 결과 학생회는 이를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체, 지표를 마련해야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생회에서 조작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객관적으로 공약을 실현시키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덕대나 가톨릭대, 기타 다른 학교에서 심지어 충북대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그런 학교들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 선례들을 따라서 저희 학교에는 비교과 점수라는 제도에서 응용을 해서 학우들이 많은 참여를 하면 그것을 장학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끔 제도를 도입하려고 힘쓰겠습니다. 기호 1번 후보자님들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 학생회 임원들을 유튜브 생중계로 모집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현재 소규모 캠프 인원들은 어떻게 모집하셨고 어떻게 구성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선거인단 같은 경우는 주변 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인들 모두가 국자장 선발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면접을 진행하겠다에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혹시 그 임원들이 공개 면접했을 때 평가에 반영되는 게 있나요? 저희가 평가를 한다고 해도 저희보다 많은 면접관들이 계시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면접에 있어서 크게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약과 관련해서 기호 1번 후보자분들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녀 학생회비 반환을 네 번째 공약으로 세우셨는데요. 총학생회비 같은 경우 총대의원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총대의원회 세범에 문의한 결과 이번 총학생회 자녀 학생회비가 약 120만 원 남은 건 남학생 휴게실 공약을 이행하지 않아서 이례적으로 많이 남은 것이고 원래는 100만 원도 넘지 않는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학우분들께서 더 받는 돈이 줄어들 테고
이를 기부를 한다고 하시더라도 그렇게 되면 방학에 총학생회가 쓸 예산은 0원이 되는데 방학 그리고 개강하는 3월, 9월에는 학우분들을 위한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예산안을 충분히 생각하고 기획할 생각입니다. 3월과 9월에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 아니며 방학 때 사용되는 돈도 저희가 예산안을 충분히 기획하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예산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추상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당선을 된 상황도 아니고 내년에 예산안을 제대로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후보자 모두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후보자님 모두 기숙사 통근시간 연장을 공약으로 내세우셨습니다. 기숙사 통근시간 연장은 단순히 학생 복지 차원뿐만 아니라 30분 연장하는데 많은 노무 문제와 비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연장을 매년 주장해 왔음에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두 후보자님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예정이십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SRC 생활지원팀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 이제 이제 위드 코로나 이후에 이제 기숙사 이제 생활 시간 이제 변경 건의에 대해서 적극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이제 다짐받았으며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도서관 시간도 연장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숙사 시간은 연장될 것으로 궁극적으로 연장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비용적인 측면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그 생활지원팀에서 사용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측정된 그 기준 안에서 이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이제 우리 더 나은은 이제 기숙사 연장이 필요로 하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숙사 연장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할 예정이고 이제 비용적인 문제가 말씀하셨는데 이제 기숙사에 이제 경비를 해주시는 분들이 항상 상주를 하고 있는데 이제 기숙사 통금 시간이 연장됐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부분은 이제 그러면 기숙사가 문을 닫으면 그분이 뭐 일을 안 한다는 얘기로 이제 생각이 들어서 비용적인 문제는 딱히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비용적인 문제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30분을 더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그 30분이 휴게 시간이 아니라 근무 시간을 포함되면서 생기는 비용 문제가 분명히 발생을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해당 사항과 관련해서 총무팀에 확인을 한 바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비용적인 문제가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제 학우분들이 얻는 것은 안전이기 때문에 기숙사의 목적상 학교 측에서도 기꺼이 부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서 기숙사는 이미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비용을 어디서 충당하실 예정이십니까? 기숙사가 적자가 나고 있다고 해서 학우들의 안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앞에서 질문해 주십시오. 기호 2번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생활지원팀이랑 협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언제 하셨나요? 네, 이번 주 화요일에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 금요일에 생활지원팀에 문의한 결과 앞으로 협의할 사항은 전혀 없으며 집단 감염 방지를 위해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단호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 모두 통금 연장에 대한 공약을 실현시키기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화요일 점심시간 이후에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린 결과 통금 시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기준을 알아온 후 그리고 제대로 된 조정 시간을 대한 방안을 가져오면은 그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검토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저희에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기호 1번 후보자분들께 7번째 공약인 학교 포털 모바일화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당 공약에 대해 학부사에서 전산팀에 문의한 결과 후보자분들과 사전에 협의된 사항은 토론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없으며 어느 정도 논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당장 PC의 포털을 모바일화하는 데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돼 실현 가능성에 어려움이 크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저희 임기 내에 실행하지 못한다고 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학우분들께서는 계속 불편함을 겪어야 합니다. 학우분들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저희가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임기 내에 끝내지 못하더라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시작을 위해 당연히 관련 부서와 어느 정도 협의 후 공약을 내세우셔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털 모바일화의 경우 이제 방금 토론회에서 문의할 수 없었다는 발언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공약의 대부분은 협의가 전혀 되지 않은 사항들로 가득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약을 보고 후보자분들을 선택할 학우분들의 실망감은 어떻게 해소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공약과 같은 경우는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부분만 넣었고, 이제 학교 포털 모바일화 같은 경우는 외주 업체를 이용했을 때보다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외주 업체로 이용할 예정입니다. 중학생이 1번 후보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천안행 셔틀버스가 학우들 발행이었기 때문에 라는 답변 말고 어떻게 해결할 건지가 궁금합니다. 죄송하지만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질문 부탁드립니다.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이행이 힘들 때 어떻게 해결할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여파가 안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학교만큼 정기적인 수입이 나는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많은 참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만약에라도 그런 일이 생길 경우를 고려하여 온양과 천안 쪽 버스 회사에 직접 제안하기 위해 업체 몇 곳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튜브 질문을 몇 개 더 받고 질의응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튜브 질문입니다. 아까 전에 공약 1번 후보자님들께서 공개 면접 관련 질의응답을 하실 적에 공개 면접 탈락자들의 인권 보호보다 면접의 공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이해하면 되겠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국차장 같은 경우는 장학금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공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희는 당선되기 전부터 이제 선거에 임할 때부터 공개 면접을 진행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희가 당선이 되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면접을 진행한다면은 이제 많은 학우분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개인적으로 탈락했을 때 자기의 면접 영상이 떠돌아다니는 게 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 감안해 주시고 면접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필요하다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유튜브 영상을 삭제할 예정입니다. 공개 면접 관련하여 기호 1번 후보자님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사전에 미리 말씀해 주셨다고 하여 많은 의문점들을 학우분들이 던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학우분들이 이에 부담을 느끼고 공개 면접 참여율이 저조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학생회를 구성하실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질문만으로 이제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확신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와 같이 이제 학교를 위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선거 개입으로 논란이 되었던 인물이 기호 1번 후보자님께서 선거운동을 진행할 당시 커피를 전달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등을 목격하였습니다. 외부인의 선거 개입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사적인 자리도 아니고 공적인 선거운동 자리에서 만난 것에 대해 설명 부탁드린다고 질문 왔습니다. 선거운동 자리에서 그분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피를 받았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학우 여러분들의 모든 질문을 전달해 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늦은 밤에 진행되고 있는 사정이 있어서 학우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모두 풀어드리지 못해서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예, 이상으로 후보자님들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마무리하고 후보자님들 그 마무리 발언 하시고 이제 끝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학우분께 들은 말 중에 정말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더 나은의 공약들은 이전부터 계속 나왔는데 왜 안 되는지 생각해봤냐는 말이었습니다. 더 나은의 공약은 어쩌면 처음부터 이랬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기본적인 것입니다. 학교 생활을 풍족하게 하는 공약이 아니라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공약입니다. 그런데 여태 말로만 나오고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는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공약을 이루기 위해 직접 발로 뛰고 손으로 움직였습니다. 처음 보는 업체에도 찾아가고 사람도 많이 만났습니다. 자취를 하고 차가 있음에도 막차 시간까지 전철역에 앉아 있었고 직접 기숙사에 찾아가서 도어락을 하나하나 세웠습니다. 다른 학교는 어떨까 물어도 보고 찾아보면서 정말 느낀 것은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더 나은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학우분들의 필요를 채울 준비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불확실한 기대를 충족할 것인지 필요한 욕구를 충족할 것인지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학우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오랜 시간 확인하였습니다. 다양한 자리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학우들에게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왔습니다. 불가능한 공약보다는 학우들과 함께하였을 때 확실히 실천 가능한 공약을 내걸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다원이라는 저희의 슬로건처럼 모두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이 실력임을 증명하고 항상 학우분들 앞에 진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원은 늘 학우들의 편에 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지난 화요일부터 시작된 2022학년도 중앙학생자치단 재단선거 후보자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학우 여러분, 선거는 민주주의의 최대 축제라고 합니다. 축제의 흥행 여부는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 축제에 방문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 18일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십시오. 저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